여러분도 혹시 알바하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25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여러분이 만약 영화 촬영장에서 진짜 귀신을 봤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공포 영화 촬영 중에 말이에요. 배우가 아닌 진짜 귀신을요. 군대에서 전역하고 복학까지 남은 시간이 반개월 정도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연찰진 근성 하나로 뭔가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만 해도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이었거든요. 마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 형의 친한 친구가 영화판에서 미술 감독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엔 풋내기였지만 지금은 영화판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꽤 거물급 미술 감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형의 소개로 영화 미술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당시 저는 미대생이었거든요. 다른 대학 내에서도 그림 좀 그린다는 소리를 들었고 군대까지 전역했으니 제 열정과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미술 감독의 지인이라는 낙하산까지 타고 내려왔으니 꽤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었죠. 미술 감독이었을 때는 간단한 일들을 대리로 처리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촬영할 영화가 공포 영화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촬영 장소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죠. 폐교를 통째로 빌려서 촬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은 폐교에 가본 적 있나요? 낮에 가도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가 나는 곳이거든요. 하물며 밤에 공포 영화를 찍는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영화 촬영 당일 준비된 소품들을 꾸려서 촬영장으로 향한 우리는 순간 몰려오는 멘붕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 폐교라는 게 정말 으스스하더라고요. 불필요한 미술팀 일부는 빠져나가고 혹시나 소품에 결함등이 생길 걸 우려해서 미술팀 중에선 저만 촬영장에 남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절대 여배우 보려고 남은 거 아니에요. 절대요. 건물 3층인가 4층 복도였을 거예요. 여주가 복도를 걷고 있으면 반대편 복도 끝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쫓아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젊고 수더분해 보이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감독님이 말하더라고요. 핸들도 할 거니까 촬영팀과 조명팀 빼고는 다 계단에서 빠져. 참고로 핸드헬드는 카메라를 위로같이 뛰면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주로 전쟁 영화에서 긴박한 현실감을 더해주려 할 때 종종 쓰는 기법이에요. 꾸려 잘하는 스필버그 감독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이 기법으로 대박을 내셨죠. 암튼 스태프 일부는 빈 교실에 들어가 있었고 촬영팀과 조명팀은 감독과 조감독 빼고는 죄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은근슬쩍 감독님 물건이랑 양손에 무겁게 든 제 감독님 뒤에 서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배우 한 번 더 보기 위해 남았던 건 아니에요. 감독님께 배울 게 많은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폐교 특유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와 공포영화 촬영이라는 상황이 겹치니까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감독님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야 민수야, 준비됐냐? 민수는 조감독 이름이었어요. 반대편에서 사인이 보내지면 늠름하고 씩씩한 우리의 귀신 역할 배우를 출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죠.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회신만 있을 뿐 조감독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야 빨리 준비됐냐고 터프하신 감독님이셨어요. 계속 무전기는 지직거리고 있었고 그 잡음 속에 아주 짧게 대답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키키키, 크게 키키. 뭔가 이상했어요. 조감독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더 날카롭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새를 긁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좋아, 가자. 감독님의 외침이 떨어지자 준비하고 있던 여주는 복도 저편으로 서서히 걸어갔고 조명과 카메라, 감독님만 그녀를 따라갔어요. 아주 서서히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여주가 복도 중간쯤 도착했을 때 또다시 감독님이 들고 있는 무전기에서 짧게 키키키 하는 새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맞은편 복도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역할 배우님께서 얼굴을 살짝 내밀고는 씩 하고 웃는 거예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뭔가 달랐어요. 연기하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로 즐거워하는 것 같은 웃음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쪽으로 기어오는데 한쪽 팔과 다리는 벽을 짚고 나머지 팔과 다리로는 바닥에 의지한 채더군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와, 디테일 쩐다. 어떻게 저런 자세를 생각해냈지? 감독님 천재야. 교주는 비명을 지르며 감독님과 제가 서 있는 계단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카메라 역시 그녀를 쫓아 뛰더군요. 불바로 앞을 지나 여주가 계단을 뛰어내려가자 반대편에서 오던 귀신 배우님도 이제는 일어서서 뛰어오더군요. 이미 카메라는 내려갔으니 귀신 배우님이 굳이 뛰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달려와서는 우리를 향해 한 번씩 웃어 보이고는 계속 뛰어내려가더군요. 마치 노령산 온 여중생 같은 표정이랄까요. 뭔가 굉장히 신나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즐거워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통영화 촬영 때 끊어서 하고 나중에 편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한 장면이 정말 너무 리얼하고 그 자체가 영화 같더라고요. 그 감독님은 마치 서양 영화의 주인공 마냥 오해들 연발하시며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고 저는 불을 붙여드리려고 라이터를 찾고 있는데 바로 그때 1층에서 여러 명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비명이었어요. 연기가 아닌 공포에 질린 진짜 비명 말이에요. 그 비명 소리에 저와 같은 층 빈 교실에 들어가 있던 스태프들도 뛰어나오고 감독님은 무전기에 대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며 천천히 내려가셨어요. 물론 저도 따라 내려갔죠. 내려가니 가관이더군요. 여배우와 여자 스태프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고 남자들은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감독님과 저 그리고 위에서 대기하던 스태프들이 죄다 다시 한번 멘붕에 빠졌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귀신 역할 단역 배우가 늦게 온 거예요. 출연하는 장면이 적어서 원래 좀 늦게 오기로 하긴 했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은 거였고 조 감독은 심하게 꾸지람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시 말해 같은 층 반대편 계단에는 조 감독과 귀신 배역 배우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본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보세요.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우린 분명히 복도 반대편에서 귀신 분장을 한 여자가 기어오는 걸 봤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고 웃었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하지만 정작 그 시간에 귀신 역할 배우는 아직 촬영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럼 우려 본 건 뭐였을까요? 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군대에서 담력을 기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감독님도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촬영 경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카메라에는 여주가 혼자 뛰는 모습만 찍혀 있었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봤거든요.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기어오는 거려. 그리고 그 여자가 웃는 거려.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두 같은 환각을 본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 우리는 촬영을 중단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웃음이요. 다음날 촬영장에 가서 다른 스태프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제 이상한 거 못 봤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명이 더 있었어요. 어제 밤 이상한 걸 본 사람들이요. 조명팀의 한 형은 1층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위층에 있던 건 우리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소리가 우리 발소리와는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질질 끌리는 소리였다고요. 소품팀의 누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자기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부려본 건 진짜였다는 거려. 이 폐교에 대해 알아봤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 학교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하나가 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요. 그런데 그 학생이 죽기 전에 연극부에서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공포 연극을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그 학생의 사진을 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부려봤던 그 여자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그 학생이 죽은 곳이 바로 우리가 촬영했던 그 계단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신나 보였는지, 왜 우리를 보고 웃었는지 말이에요. 아마도 오랜만에 연기할 기회가 생겨서 좋아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카메라에는 안 찍혔을까요? 왜 우리 눈에만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가 영혼을 찍을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의 눈은 다르다고 하죠.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더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그 폐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가끔 꿈에 나와요.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웃는 꿈이요. 여담이지만 배우들이 촬영 거부하는 바람에 폐교 장면은 취소됐어요. 그냥 시골 공터에 세트장을 다시 만들어서 촬영했거든요. 덕분에 촬영은 2달 가까이 늦어졌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후에 만들어진 영화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특히 공포씬이 너무 리얼하다고 호평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그 장면은 영화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요. 감독님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의 경험이 영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요. 진짜 공포가 뭔지 알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날 이후로 공포 영화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재미로 봤는데 이제는 혹시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귀신을 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날 밤 우려본 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거였어요. 그리고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됐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 여자는 왜 우리한테 웃어 보였을까?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그냥 연기하고 싶어서였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상한 건 그 후로 제가 미술 쪽 일을 계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술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아마도 그날 봤던 것들이 제게 영감을 줬나 봐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무서운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 여자가 우리를 보고 웃었던 이유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순간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둥과 삶의 경계에서 잠깐 만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던 건지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공포영화 촬영장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조심하세요. 정말로요. 때로는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긴장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신비로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